네, 안녕하세요. 586 친중 전체주의 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 자유공화 시민을 위한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이제 안철수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한국에서 앞으로 벌어지게 될 정치 변화의 의미, 특히 제가 드디어는 이제 오늘까지 자유공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보수공화 시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수공화 흐름이 앞으로 거세질 거로 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올리면은 처음에는 광고가 안 붙어요. 그러다가 이제 재수가 좋으면 하루 만에 붙고 보통 한 일주일쯤 지나서 광고가 붙습니다. 그래서 세뇌 탈출 운영에 좀 도움을 드리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안철수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돌이켜보면 안철수가 제일 잘 나갔었던 때는 2016년, 2017년입니다. 2016년 호남에서 무려 23석을 국민의당이 먹었죠. 그때 전체 의석수의 82%입니다. 호남 의석수의 82%. 또 수도권에서도 2명이나 당선시켰고 비례 득표율이 그때 무려 2위였습니다. 2020년 선거는 근데 완전히 다르죠. 2020년 4.15 총선에서는 비례 1, 2, 3등만 당선됐어요. 최연숙, 이태규, 권은희. 나머지는 당선이 없습니다. 그 사실은 2020년에 당이 깨진 거예요. 이제 정당이 붕괴한 거고 당 운영 리더십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안철수가 이제 통합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당대당 통합이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해요. 뭘 끌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기 세력이 실체성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당대당 통합이 무의미해졌고, 그런데 이제 당대당 통합이 무의미하고 또 본인이 내가 이 당대표로서 당대표하다 사임했었잖아요. 그때 2017년인가 2018년에 사임했죠. 내부에서 공격받아서. 이제 그런 당 운영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당 운영에 그렇게 관심이 없을 거라고요. 이 사람은 지금 욕심이 뭐냐면 중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아니라 중통령. 공동정부 중통령입니다.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사실상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제가 충분히 축소드릴 수 있습니다. 책임 총리하면 됩니다. 중통령 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헌법을 초월한 그런 구상인데 이게 이제 가당차는 명분이죠. 그리고 욕심으로 치자면 이건 과대망상 욕심입니다. 참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맨 왼쪽 사진이 2011년에 안철수가 그때 거의 50% 가까운 지지율 나왔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그거를 박원순을 밀어줬죠. 그걸 가지고. 그래서 박원순을 메이크해 준 게 안철수입니다. 또 2012년 그 다음에는 문재인을 이렇게 목도리까지 고쳐 매주면서 메이크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선거운동원 등록이 안 돼서 마이크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그때 보면 이렇게 요새 청중 모이면은 이렇게 손으로 하고 그거를 또 마이크 잡은 사람이 옆에서 확성기로 다시 반복해주고 이런 황당한 일을 하면서 문도리 역할을 했죠. 2012년엔. 2017년에는 기고만장해서 3파전으로 밀고 나갔었고요. 이렇게 돌이켜보면 안철수가 이게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특이해요. 지금도 이 사람이 제대로 이제 깔끔하게 야권 통합에 나설 것 같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 후보가 손을 벌린다 그래서 이게 통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철수가 마음이 내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욕심이 많기 때문에 공동정부에 이제 중통령을 하겠다는 욕심이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냐고요.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욕심은 크고 힘은 없고 집착 오기는 강하고, 욕심은 크고 힘은 없고 집착 오기는 강하다. 그러면은 이게 사업가라면 이게 부도가 나거나 사기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안철수 씨의 사주가 좋은지 운이 좋은지 이 사업에서 안 있고 이제 정치판에 있으니까 이제 백성만 고롭지 본인이 하신 건 편하겠죠. 일단 안철수를 보면 이제 시간을 보자고요. 시간을 보면 본 후보를 등록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2월 14일 월요일 오후 6시가 본 후보 등록 마감일입니다. 그럼 이제 불과 한 나흘 남은 거예요. 과연 본 후보 등록할까? 왜 그러냐면 이게 아무리 돈을 못 써도 몇십억은 써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공보물하고 벽보는 제작해야 될 테니까. 근데 이제 안철수가 지금 모금이 안 될 거라고요. 지금 저 상태에서. 누가 모금 많이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돈 쓸 각오해야 되는데 사람과 돈도 문제가 되는 거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사람과 후원금이 맞닿지 않을 거다. 거기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대당 통합의 경우에 안철수 본인이 관심이 없어요. 이미 당 운영에서 쓴맛을 많이 봤다고요. 잘 나가던 당 자기 손아귀에서 다 연기처럼 날아가는 거 다 봤다고요. 2016년에 그렇게 기세등등하다가 2020년에 완전히 쪼그라드는 걸 자기가 봤다고. 자기가 당대표에서 강제적으로 사표까지 쓰고, 그러니까 당이 커지면 그 등살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들의 등살을. 당이 커지면. 그러니까 이게 당대당 통합엔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같으면 당대당 통합 얘기를 만약에 꺼낸다 그러면 저는 당에 대한 제어력 없습니다. 그건 당이랑 얘기하세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처지가. 그러니까 당대당 통합에 대해서 윤석열은 관철할 의사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이재명은 관철할 의사와 능력이 있냐? 여기도 없어요. 거기 그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586 한 청년 무시무시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 후보 안 쫓겨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될 판인데 당대당 통합을 불가능하죠. 그럼 개족보, 운동권 출신에서 보면 개족보들이 쭉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가만 안 있죠. 그래서 이게 당대당 통합은 안철수 본인으로 보거나 윤석열 이재명으로 보거나 아닌 얘기라. 그럼 안철수의 노림수, 안철수의 욕심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정부 중통령입니다. 윤석열은 여기에 대해서 의사가 없어요. 이거 헌정질서라는 게 뭐 야바오꾼들 야합해가지고 헌정 질서 자체는 대통령제로 해놓고서 실제적으로는 이원집정부제로 운영하자는 거야? 총리와 대통령으로 나눠서? 말이 안 되잖아. 대통령이 다 책임져야 될 자리 아니야. 윤석열 의사 없죠. 국정 운영 실패 책임은 대통령한테 다 오는데 그때 대통령이 저는 책임 없걸랑요? 책임 총리 안철수 총리한테 있걸랑요? 이 소리를 못하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도가. 이재명은 의사가 있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재명이 무슨 법 질서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는데 왜 불가능하냐? 지금 보세요. 이낙연은 어디로 가고? 지금 오늘만 해도 엊그제만 해도 이낙연이 그 자리에 맞고 들어오니까 추미애가 바로 칼 들고서 이낙연 공격하잖아요. 그 집안에 지금 귀신 나올 집안 돼 있는데 이재명이 저기 안철수와 같이 공동정부를 하겠습니다. 이랬다가는 내부가 대폭발을 일으키죠. 자, 그러면 안철수가 이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안철수가 죽은 생선인데 그것도 그냥 죽은 생선이 아니라 죽어서 썩은 생선이에요. 그래서 고깃값이 제로야. 이게 그러니까 안철수가 이게 길이 다 막혔다. 이게 진퇴양난 상태예요. 이 안철수가 완주를 하면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을 해서 실제로 안철수한테 갈 표는 정말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안철수가 그렇게 완주를 해서 안철수한테 가는 표, 그게 완주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될 표냐? 반반으로 쪼개져서 이재명, 윤석열로 반반 쪼개졌을 표거든요. 그러니까 중립적이라는 얘기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표가 안철수 표밭이 확실히 이재명 표다. 그러면 이재명이랑 쇼부를 내든지 확실하게 윤석열 표다. 그러면 윤석열이랑 쇼부를 낼 텐데 이게 그렇지 않다고요. 이게 반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철수가 지금 갈 길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요. 그냥 깔끔하게 통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민 사이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보수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뭐 국힘 당사 앞에 가서 안철수와 통합해야 된다 뭐 이런 성명 발표하는데 철딱선이 없는 소리예요. 안철수한테 가서 너 마음 내려놓으라고 시위해야 돼요. 안철수한테 가서 너 마음 비워라. 너 백의종군 해라. 안철수가 만약에 마음 비워버리고 나 조건 없다. 무조건 통합이다. 그럼 안철수가 지지 기반을 한 15%포인트 정도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는데 안철수의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지지 기반이 확대돼도 그거를 정치 자산으로 바꿔낼 수 있는 정치력이 없는 거예요. 있었던 지지 기반도 또 있었던 정치 자산도 까먹었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2016년 정치 자산과 2020년 정치 자산을 비교해 보면 있는 정치 자산도 유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백의종군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떤 심리적 지지를 받았다. 그걸 정치 자산화하는 거 못합니다, 이제. 그래서 안철수의 고민이 깊은 거예요. 백의종군 하게 되면은 은퇴예요, 명퇴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본인이 아는 거라. 그건 또 알아. 귀신같이 알아요. 야근 친구라, 야근 사람이라. 그래서 욕심 많고, 집착은 강하고, 힘은 없고,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상황을. 답이 잘 안 나오죠. 안철수가 크게 승부를 걸고 크게 배팅을 할 수 있던 시점은 12월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바닥을 쳤을 때 그때 멋있게 배팅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도 배팅 그림이 잘 안 나와요. 안철수는 이 지지율을 가지고 정치 자산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게 저 사람이 정치 기반을 못 만들어요. 그 당 운영이나 당을 꾸려가고 살림을 살고 이걸 못해요. 있는 정당 날려먹은 거 보세요. 2016년에 그 기세 좋던 국민의당이 불과 4년 만에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판하고 이걸 못하는 사람이라고. 본인도 알아, 그걸. 너무 고통스럽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되려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중통령 하려는 거죠. 총리 중통령. 꿈도 야무진 거죠. 그 지금 헌법 체계에서 사실상 헌법을 우회하는 건데 윤석열은 그런 짓 안 하죠. 왜냐면 모든 책임은 자기한테 결국 오니까. 그런 짓 안 하죠. 그런 성격 타입이 아니죠. 그래서 안철수가 저게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참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자, 윤석열이 이제 상당히 능글맞아졌어요. 당선되면 문정부 적폐 수사 당연하다. 그리고 간섭 없다. 그건 뭐 검찰이 알아서 하는 거다. 그 문재인이 발끈했죠. 근거 없이 적폐로 몰았다. 강력한 분노를 느끼며 사과를 요구한다. 이게 이제 윤석열이 오늘 또 한 발 쓱 빼요. 그러니까 치고 빠지고 밀당을 합니다. 쓱 빼는 게 뭐냐. 내 사전에는 정치 보복이라는 없습니다. 그렇지, 정치 보복이 아니지. 그냥 법대로 한 것뿐이지 특별한 보복이 아니죠. 그럼 법을 안 지키자 이거지. 저는 이 발언이 당선되면 문정부 적폐 수사 당연하다. 간섭 없다. 대통령으로서 나 거기 수사에는 간섭 안 한다. 그런 적폐 수사 일어날 거다. 문제 많기 때문에. 이 소리인데 이게 윤석열의 본능적인 혹은 의식적인 계산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봅니다. 국민은 칼질을 원해요. 지금 여론조사 했을 때 대개 55% 이상이 이제 정권 교체를 원하는데 정권 교체 원하는 사람들은 칼질을 원한다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지지율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보다 작잖아요. 윤석열 지지율이. 훨씬 작죠. 뭐 많이 나오는 데가 46, 7% 나오고 적게 나오는 데 35% 나오니까 적게 나오는 데 기준으로 하면 한 20%포인트 작고 많이 나오는 데 기준으로 하면 10%포인트 작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호소하는 거죠. 제가 보기엔 백모 예측인데 지지율이 최소한 5%포인트 상승할 겁니다. 이 발언 하나 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 안철수 지지율은 최소 2%포인트 정도 하락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율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원래 5% 좀 아래였죠. 5% 아래. 그 정도까지 주저앉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가니까 이재명 진영이 좀 매일 무슨 사건이 나요. 추미애가 이낙연 등짝에 칼 꼽으면서 공격한 거. 그때 이제 옛날 일 끄집어낸 거예요. 당내 경선을 할 때 너 이낙연이 말이야. 너 이재명에 대해서 대장동 책임지라 그랬는데 그게 불거져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 너 책임져야 돼. 하고 추미애가 또 이낙연 등에 칼을 퍽 꼽았어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경선 때 당연히 그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이낙연을 끌어안았다라는 얘기는 어떻게든지 호남을 같이 가겠다고 지금 시그널을 보내는 건데
또 이낙연은 거기에 들어간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 낙선되는 경우에 당을 수습을 하고 호남을 지켜내는 것. 그럼으로써 자기의 정치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것. 그게 이낙연의 노림수일 거라고요. 그 둘이 이제 배가 맞은 거죠. 이낙연과 이재명이. 지금 그렇게 해서 두 거물이 배가 맞았는데 뒤에서 추미애가 이낙연 등 뒤에다 칼질한다 그래서 그 칼이 아니라 바늘끝도 못 대는 거죠. 그냥 조그만 가시 하나 가지고 콕콕콕콕콕콕 쑤시는 건데 사람들 보면 짜증나죠. 거기 지지층이 봐도. 또 거기다가 이제 아예 그 김경영이라는 서울시 의원은 김건희를 공격한답시고 이게 아주 극언을 했습니다. 아이를 품어보지 못한 빈 가슴으로 약자를 품을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눈물파리래요. 눈물파리 한다고 너무 쇼를 부리다가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했죠. 지금 요새 아예 안 낳는 추세고, 그래서 인구 절벽이 와버렸잖아요. 결혼 안 하는 추세고, 인구 절벽이 왔죠. 그런 상태에서 그 여성들에 대해서 너희는 아이도 안 낳고 아이도 안 기른 것들이야. 너희는 인생 제대로 산 거 아니야. 이러고서 그냥 싸다기를 갈긴 거예요. 김경영이가. 근데 이런 발상이 이 김경영 서울시 의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국회의원 한준호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김혜경은 두 아이의 엄마, 김건희는 토리의 엄마, 영부인도 국격이 있습니다. 즉 아이를 낳아서 기르지 않으면 아직 완성된 여성이 아니고 이게 영부인으로서 국격이 부족한 거다. 뭐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김혜경은 그래도 아이 낳아서 기르는데 너는 강쥐나 기르고 있지 않냐, 강아지나 기르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소리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런 것들이 뭐 거의 표가 뭐 100만 표 이렇게 50만 표, 30만 표 이렇게 날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기호 1번 매일 치명적 실수 1건, 매일 10만 명이 산업화돼서 10만 명 저기 찍을 사람이 이쪽으로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1110 캠페인을 지금 저희들이 스스로 하고 있다. 1110 자해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그 111 자해 캠페인은 이미 하다가 집어쳤죠. 그 대통령감 신고, 그 중국인 사진 어저께 말씀드렸죠. 들어놓고서 하루, 아까 기호 1번에 대해서 찍어달라고 하루에 1일에 하루를 한 명을 설득한다. 그게 112 캠페인인데 111이 대통령감 신고 번호라고 적어놨는데 그게 아니라 국정원 간첩 신고 번호죠. 그 사진 자체는 중국 사진이고 그것도 황당한 짓 한 거죠. 맨날 그런 짓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추미애 건, 그 다음에 김건희에 대해서 애 못 낳아서 못 길러본 적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이런 소리들, 이게 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에요. 좀 이재명 캠프 좀 지금 맛이 많이 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빠지니까 이제 그 소위 여성 활동가들, 이게 조선일보 기사인데 여성 활동가들 이번 대선으로 성평등 후퇴 크게 우려라고 이제 조선일보에서 뽑아서 도대체 여성 활동가가 뭐야?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니까 이거는 여성 활동가가 아니라 친북 젠더 이념 철밥통이더만. 자, 보세요. 200명이 10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성평등과 젠더 양성평등을 정확히 구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성평등, 양성평등이 좀 헷갈려요. 근데 남녀 사이의 평등이라면 이건 요새는 양성평등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하이제킹해 갔어요. 납치해 가버렸다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쓰는 성평등이라는 건 젠더평등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그 남자끼리 부부도, 남자 커플도 민법상 부부로 인정하고 입양할 수 있어야 되고 뭐 할 수 있어야 되고 다 이거다 이거요. 미국처럼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로 트랜스 수술을 받으면 그 사람도 여성으로서 여성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라고. 이게 젠더 평등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타고난,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 생리학적 성 말고 심리적 성이란 문제, 그런 차원이 존재하고 그게 더 중요하다. 네가 비록 나 남자아이지만 네가 만약에 여자아이 같이 느낀다면 너는 그건 심리적으로는 여성인 상태다라는 것을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애들한테 포르노 그림 보여주고 애들한테
그 남자애들한테 여자 옷 입고 뭐 화장하는 거 놀이도 시키고 여자애들한테 남자 옷 입히는 놀이 시키고 뭐 이래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걔들이 뭐라고 그러죠?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은 성인지 감수성이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뭐 이따위 소리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너블너블 대고 있었죠. 그걸 저희들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gender sensitivity, gender perceptiveness 그렇게 불러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여성으로 트랜스를 하려면은 이제 호르몬제를 먹어서 이제 내분비 체계를 여성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외과적으로 성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내분비 체계를 여성화시키는 것은 사춘기가 오기 전에 하면 좋아요. 좋아요. 다운표. 여러분 그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때니까. 그러니까 어린애들한테 이런 사정을 미리 다 알려주고 네가 사춘기가 되기 전에 남성으로 계속 남을지 여성화 될지 혹은 여자 같으면 소녀 같으면 네가 여성으로 남을지 남성화 될지 그때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쟤들이 말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아주 흉악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사회와 도덕의 근본을 허물어뜨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관점을 성평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남녀 사이의 양성평등이 아닙니다. 성평등이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제 사회와 도덕의 어떤 근본을 허물어뜨리는 거죠. 완전히. 언어 혼란을 이용한 악마팔입니다. 언어 혼란을 이용한 악마팔이에요. 그래서 성평등을 거론하더라고요. 요새 저 사람들이 말한 성평등은 젠더 평등, 무한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친북 성향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평화팔이 친북 성향이에요.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와 성평등의 후퇴를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핵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조하는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도 이러한 방안이 안보와 국익에 진정으로 기여할지에 대해 재고하기 바랍니다. 각 당 대선 후보는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공약을 폐기하고 평화로운 한반도와 한국 사회를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로 안 하는 건 첫째, 북한이 인류 최악, 인류 최후의 대량 학살 전체주의 체제다. 북한에 대한 도덕적 판단 안 합니다.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는 개념 있는 훌륭한 여성운동가라는데 북한에 대한 도덕적 판단 없어요. 거긴 뇌가 절제돼 있어. 그 다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중국이 제공했다라는 지정학적 판단 없어요. 그것도 뇌가 절제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국이 시켜서 북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지정학적 판단 없어요. 뇌가 절제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국이 그렇게 북한을 내세워서 핵미사일로 지정학적 도발을 하는 것은 미국을 협박해서 우선 북을 미국으로부터 자기들의 사실상의 식민지로서 직영식민지로서 공인받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반식민지로 공인받기 위함이다. 그거 없어요. 그냥 평화가 좋아요. 평화가 좋아요. 무조건 다 미사일 방어체계 내리고 사드 내리고 다 내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평화스럽게 살 수 있어요. 흉악한 거짓말을 여성의 탈을 쓰고 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성을 존중하거든요. 저는 남성은 일단 염색체가 XY고 여성은 XX 아니에요. 남성은 본원적으로 불안정해요. 본원적으로 불안정한 존재예요. 여성보다. 그럼 피터팬에도 보면 거기에 그 웬디인가 그 여성은 한 명밖에 안 가잖아. 걔는 그 애들 지키려고 거기 가게 되잖아요. 그 첫머리에 보면 피터팬의 원작의 첫머리에 보면 남자애들은 들 떨어져 갖고 그 유모차에서 굴러 떨어져 갖고 거기로 맨날 간다. 근데 여자애들은 똘똘해서 안 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전 그 말 100% 동감합니다. 남성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몇 개로 한정이 돼요. 공간감각? 아마 그건 남성이 우월할 거예요. 수리적인 거 남성이 우월할 거예요. 개념적인 돌파력, 철학적 개념적 돌파력 남성이 좀 나을 거예요. 얘는 불안정하니까 사고방식이 막 튀는 거지 그냥. 훨씬 더 튀는 거죠. 그런 몇 가지의 한정적인 것 빼고 뭐 근육의 힘 남성이 유리하죠.
그런 거 몇 가지 아주 한정적인 거 빼고 나머지 모든 영역은 여자가 훨씬 더 잘할 거다라고 봐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탈을 뒤집어 쓰고 이런 짓을 하는 걸 보면 저건 여성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성의 탈을 뒤집어 쓰고 굉장히 훌륭한 걸 뒤집어 쓰고서 그런 훌륭한 조건에서 태어나서 그걸 가지고 LGBTQ를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떠들고 그다음 그걸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여성들은 이렇게 안 해요. 지금 여성활동가라고 하면 안 돼요. 자기들 스스로를 LGBTQ 성평등 얘기하니까 젠더 평등 얘기하니까 스스로를 우리 자궁 달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 본인들을. 어저께 봤잖아요. 용감하잖아요. 미국 애들은. 여성이라고 얘기 안 해 스스로를. 왜냐? 젠더 트랜스 수술에서 여성으로 넘어온 사람들 말고 생물학적 여성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 생물학적 여성을 여성이라고 얘기하면 트랜스 수술에서 여성으로 넘어온 사람들까지 포함되니까 안 되니까 우리 자궁 달린 사람들 We with uterus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목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친북 젠더 그러니까 조선일보 잘 들어주세요. 친북 무한 젠더 이념 투쟁가들 중에 자궁 달린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따옴표. 여성활동가들이 아니라 친북 젠더 이념 투쟁가들 중 자궁 달린 사람들 혹은 자궁 달린 친북 젠더 이념 투쟁가들 이렇게 말해. 여성활동가 이렇게 불러주면 이 사람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조선일보 조심하세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 부를 때 여성이라고 부르면 안 돼. 본인들이 여성을 인정을 안 해. 내심으로는. 성평등 얘기하잖아. 성평등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여성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개념상의 여성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랜스 받아서 여성으로 건너온 사람 당신 생각엔 당신 여성이야 아니에요? 그럼 여성이에요. 그러면 생물학적 여성은 뭐라고 당신 불러야 돼요? 그러면 그건 자궁 달린 것들이라고 불러야지. 그렇게 얘기한다고. 어저께 보셨잖아요. 미국의 우리 자궁 달린 사람들. 야, 이렇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래 놓고서 우리 개념이요. 우리는 진보요. 우리는 평화요. 우리는 민족이요. 구역질이 납니다. 구역질이. 여성의 탈을 착취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중국은 요새 굉장히 초조해진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주한 중국 대사관이 성명, 입장문이라고 불리는 성명을 어저께 발표했습니다. 거기서 중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과 정치인이 중국 정부와 베이징 올림픽 전체에 대해 창끝을 겨누고 심지어 반중 전설을 선동해 양국 국민의 감정에 해독을 끼쳤다. 이는 중국 누리꾼들의 반격을 초래했다. 이에 대해 부득불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고 엄정한 입장을 천명하노라. 뭐 거의 기배국다운 어투네. 중국 지금 내심이요. 한국에 대해서 미치겠다요. 미치고 환장하겠다. 돌아버리겠답니다. 일단 대선 패배각이 자꾸 잡히잖아요.